혹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입안이 바짝 말라있지는 않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헐떡거려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쉬고 있는 이 숨쉬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건강해지려면 산소를 많이 마셔야 한다.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자주 해라. 평생 이렇게 듣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패트릭 맥키온의 산소의 힘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크게 쉴수록 오히려 우리 몸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뇌와 심장은 병들어간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기 68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철수님은 고혈압에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십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등산을 하는데 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셨죠. 산소를 더 많이 마시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할수록 머리가 띵하고 손발은 차가워졌습니다. 철수님은 모르셨던 겁니다. 그 큰 숨이 내 몸의 혈관을 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과식하면 탈이 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과호흡, 즉 숨을 너무 많이 쉬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건 잘 모릅니다. 현대인의 90%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숨을 쉽니다. 특히 입으로 숨을 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착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압이 오르고 잠을 자도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과학 상식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소는 좋은 것, 이산화탄소는 내뱉어야 할 나쁜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혈액 속의 산소가 근육과 뇌로 전달되려면 반드시 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적혈구는 산소를 싣고 가는 택배 트럭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 문을 열어서 산소라는 택배를 우리 몸속 세포에게 전달해주는 열쇠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숨을 너무 크게 헐떡여서 이산화탄소를 다 밖으로 내뱉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트럭은 왔는데 문을 열 열쇠가 없는 겁니다. 산소는 피 속에 가득한데 정작 뇌와 심장은 산소를 받지 못해 굶주리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호흡 상태는 과연 정상일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볼트 점수 측정법입니다.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제 설명을 듣고 딱 1분만 따라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 코로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가볍게 내쉬세요. 숨을 다 내쉰 상태에서 코를 손으로 잡고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을 잽니다. 숨을 참고 있다가 숨 쉬고 싶다는 첫 번째 신호가 올 때까지만 참으세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참는 게 아닙니다. 뱃속 근육이 꿈틀하거나 숨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손을 놓고 숨을 쉬세요. 몇 초나 걸렸나요? 만약 10초나 20초도 안 돼서 숨을 들이마셨다면 죄송하지만 호흡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20초 미만인 분들은 평소에 숨을 너무 자주 많이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코가 막히고 잠을 자도 피곤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40초 정도는 편안하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흡 능력은 근육처럼 훈련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저자 패트릭 맥키온은 천식을 앓던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호흡 훈련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뒤에는 계단 오르는 게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입을 다무세요. 잘 때도 걸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입은 먹을 때와 말할 때 빼고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코는 우리 몸의 최전방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찬 공기가 데워지고 세균이 걸러지며 무엇보다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물질이 생성되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고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면 100%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종이 반창고나 수면 전용 테이프를 입술에 세로로 살짝 붙이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엔 답답할 것 같지만 며칠만 적응하면 아침에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볍게 숨쉬기입니다. 마치 깃털이 코 밑에 있어도 날리지 않을 만큼 살살 쉬는 겁니다. 심호흡은 크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적게 마시는 겁니다. 숨을 적게 마셔야 우리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면서 오히려 산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TV 보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펴고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댑니다. 그리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아주 조용히 코로만 숨을 쉽니다. 약간 숨이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줄여보세요. 공기에 대한 갈증을 살짝 느끼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를 배부르게 먹고 있는 순간입니다. 산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다가 숨이 차서 입이 벌어지려고 하면 걸음을 늦추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는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입 벌리고 헉헉대며 빨리 걷는 것보다 입 다물고 천천히 걷는 것이 심폐기능 강화에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며칠은 코로만 숨 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콧물이 흐를 수도 있고 코가 맹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코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좁아졌던 피강이 넓어지고 예민해진 기도가 진정되는 과정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딱 2주만 버티시면 평생의 호흡이 바뀝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수족냉증이 사라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비싼 보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분 매초 내 몸에 들어오는 산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을 닫고 코로 가볍고 부드럽게 숨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폐와 심장이 이제야 살 것 같다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입을 다물고 코로 깊지 않게 숨을 쉬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